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는요, 내가 만만해서입니다. 허술해서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기다려야지요.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서 괴로워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약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서 너무 속상하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약속을 하자고 해서 괴로운 분들, 오늘 방송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나 나하고 약속한 사람은 항상 안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나 상대방은 항상 약속을 못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내가 약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약속을 할 때는 진짜 그 약속을 본인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못 지키는 거지요. 오늘 술자리가 있어요. 여보, 오늘은 꼭 10시까지 들어올 거야. 약속할 때 진심입니다. 그러나 술을 갖다 먹다가 보면은 절대로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본인의 무능력을 갖다 인지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잖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자,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거는 절대로 언제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그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사장님이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직원이 있다니 이제부터 넌 약속을 잘 지키겠구나 하고 좋아할까요? 아마 등짝을 한 짝 때리게 될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겁이 나서 특히 윗사람이 하는 약속은 그냥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처음에 지루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시작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남의 피해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이죠. 친구가 나한테 10만 원 껐어요. 그러면서 한 달 되면 갚겠다 그랬어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10만 원 왜 안 갚아?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까짓 10만 원이잖니. 큰 돈도 아닌데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큰 돈도 아니면 네가 지금 갚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주는 피해를 굉장히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약속했어요. 본인이 1시간 기다렸어요. 그럼 되게 짜증내요. 본인이 1시간 늦었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어차피 할 일도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남한테 주는 피해를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하면은 약속을 잘 안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 적반하장이에요. 너 나 안 믿는 거야? 너 나를 그렇게 안 믿으면은 나 진짜 불쾌해. 남들이 뭐라고 나한테 하더라도 나는 더 세게 되받아치면 되는 거니까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지요. 이 약속은 세상 누구라도 못 지켰을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너그럽게 합리화를 잘해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본인이 할 생각으로 약속을 해요. 그래도 1억을 껐어요. 그런데 이 1억을 1년 뒤에 갚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면 1억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기는 뭐냐? 애초에 처음부터 1억을 못 갚는다는 걸 알았어요. 갚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인지 아닌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애매하게 가까운 사람이 돈을 꾸겠다 그러잖아요. 차용증 쓰지요. 그러면 보통 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우리 사이에 이거를 차용증이야. 날 그렇게 못 믿는 거야?
하면서 차용증 안 쓰려고 질질 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안 갚을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애초에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요, 약속을 안 지켰을 때의 페널티를 제시했을 때 그 페널티를 수용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작은 페널티일수록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나 안 지키나 사실은 결과는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굉장히 남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듣잖아요. 공감을 잘해요. 그리고 본인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요, 손해본 만큼 복수해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정을 들으니까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화가 덜 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못 지켰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절대로 공감 못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복수심이 무지 강해요. 그 사람한테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킨 것만 해도 지금 짜증나는데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나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다음에 약속을 지키겠다 하더라도 못 지키긴 매한가지예요. 그 사람의 능력은 변함이 없거든요.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요, 어차피 계속 안 지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요, 약속을 못 지켰어도요, 앞으로 계속 약속을 못 지키고요, 약속을 안 지켰어도요, 앞으로 계속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오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얘기해요. 그러면 좀 말씀드려요.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과 돈을 뺏어버리세요. 바람 피울 시간을 없애버려야 돼요. 약속은요, 별로 소용없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서류나 각서에 사인을 받지 않는 한 약속하지도 말고 약속 당하지도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속을 4가지 약속으로 나누어요. 4가지 약속의 한쪽 기준에는 뭐냐? 내가 자발적으로 한 약속이냐? 강요받은 약속이냐예요. 또 한쪽 기준은 뭐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느냐인 거죠.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어요. 대부분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한테 지킬 생각이고요, 능력도 되잖아요. 약속하지 않아도 그냥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요? 어떤 사람이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강요받아서 약속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지키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 때문에 지키지 못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을 억지로 하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으시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요, 약속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되고요, 약속 받아도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약속 중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되면서 상대방이 나와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이 과연 10개의 약속 중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잘 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속을 안 받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약속은요, 보통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약속을 받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는요, 대부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약속을 하지 마시고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바꾸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갖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무작정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약속을 갖다 지키라고 기대하잖아요. 자꾸 나만 속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서 괴로워져요. 네, 첫 번째 이유, 진짜 죄송하지만 내가 만만해서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가 드립다 화를 내든 내가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 약속 지킵니다.
나한테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똑같으면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번 나한테 1시간씩 늦어요. 그러나 나는 어차피 그 사람이 나한테 1시간 늦던 2시간 늦던 기다려서 그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 계속 약속 안 지켜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1시간 약속 안 지켰을 때 내가 가버려서 그 사람이 엄청 손해가 생겼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약속 지키게 되지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1시간 늦어서 내가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 나 안 찾을 게 뻔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기다려야지요. 또 보통 내가 만만하면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약속 안 지키는 이유는요, 내가 허술해서예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중간에 체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약속하고 나서 체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약속을 잘 잊어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약속을 잊어먹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알려줘요. 그건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나요. 아무도 저한테 약속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끝없이 받아내는 한 약속을 계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게 양쪽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애매한 약속들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한번 소주 한잔 해요. 나는 약속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나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연락 안 오지? 그러다가 상대방이 연락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요. 깜빡했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명시적, 암묵적이라고 해요. 명시적은 분명한 거예요. 암묵적은 애매한 거예요. A의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했어요. B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명시적으로 기대했어요. 이런 약속은 잘 지켜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우리 몇 시에 회의할까? 오늘 2시 반에 시작하지요. 이런 약속 틀림없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년 뒤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꼭 만나는 거야. 나는 명시적으로 생각했어요. 상대방은 그래 1년 뒤에 만나자 했는데 상대방은 그냥 그거를 애매하고 암묵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건 다짐 정도야. 그러면 이거는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상대방이 그냥 애매하게 암묵적으로 했다는 거를 갖다 생각하지 못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약속했어요. 상대방은 그거를 명시적 약속으로 생각하고 기대해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이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겠지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좀 무시해도 되는 약속이 있어요. 나도 그냥 예의상 암묵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둘 다 어차피 스타일을 알아요. 그때는 서로 안 지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상대방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기대치가 상대방의 기대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 잘 가늠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맨날 내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으로 괘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는 내 주위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괘씸한 사람들로 넘쳐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죄송하지만 꽤 많은 성인 ADHD인 분들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첫 번째, 시간 약속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우세요. 우리는 시계를 보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알아요. 좀 늦은 것 같아. 그러면 알아서 빨리 걷거나 뛰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맞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천천히 가요. 머릿속의 시계가 계속 억지로 집중하지 않아도 나한테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ADHD 분들 중에서는요, 시계를 보지 않는 한 딴 생각하느라고요, 머릿속 시계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딴 생각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시계 보고 놀라지요.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ADHD 분들은요, 딱딱 최상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어쩌다 버스가 늦게 오기도 하고 어쩌다 지하철이 늦게 오기도 할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약속에 늦어요. 그런데 심지어 성인 ADHD 분들은요, 지하철을 반대로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본인은 버스가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스마트폰 보느라고 딴짓 하시다가요,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성인 ADHD 분들은요, 충동적이세요. 그래서 누가 하자! 그러면 하자 해요. 하자고 해놓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생각해요. 내가 왜 하자고 했지?
그러다가 보니까 지키기 싫은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ADHD인 분들은요, 딴짓을 하느라고 꾸물꾸물 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인 ADHD라고 다 약속을 못 지키는 건 아니지만 약속을 못 지키거나 안 지키는 대표적인 병을 하나 들어달라 하면 진짜 죄송하지만 성인 ADHD예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요, 절대로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방송은 오히려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할 거란 걸 알았을 때는요, 약속을 못 지킬 거라고 빨리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약속을 받아놓으면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대방한테 약속을 강요하게 돼요. 상대방하고 약속하기 전에 곰곰이 우리 생각하세요. 과연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이 꼭 지킬 약속만 하고 꼭 지켜질 약속만 받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항상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또 내 주위에는 약속 지키는 아주 충실한 사람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